되게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가 동물 이렇게 약간 괴롭히는 거 보면 이제 깜짝 놀라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굉장히 이제 나쁜 아이라고 해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어떤 아이는 그걸 통해 또 배우는 아이도 물론 있고요. 어떤 아이는 거기에 이제 굉장히 반발심을 갖게 되죠. 뭐 사실 아이들은 많은 생각을 하게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할까, 어떻게 아플까, 아이하고 얘기를 많이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동물을 학대하는 아이들 중에 일부는 이제 가정 내에 굉장히 그 폭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물리적 힘에 의한 두려움을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나쁜 거거든요. 아이한테 옳은 개념을 가르쳐 준다고 다시 소리를 지르고 무서운 얼굴 표정을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생각을 많이 나눠봐야 되거든요. 동물을 학대하는 그 자체가 다른 사람들한테 혐오를 또 일으키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지금 유기견을 키운 지 1년 좀 더 지났거든요. 반려견을 키우면서 깨닫게 된 거는 이 강아지가 아주 인간만큼이나 풍부한 감정이 있고 교감을 나누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는데, 학대하는 그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큰 고통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그것 때문이라도 학대를 하지 않도록 막아야 되지 않을까. 동물 학대와 갑질 폭행 사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2018년도에 우리나라 그 웹하드 그 1, 2위 업체인 그 한국 기술이라는 회사의 양진호 회장이라고 기억나시죠? 웹하드 1, 2위 업체를 가진 양진호 한국기술 회장이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동영상을 통해서 공개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양 회장이 직접 촬영을 지시한 이 영상에는 엽기적인 행동을 시키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워크숍을 가서 직원들한테 닭을 풀어놓고 살아있는 닭을 풀어놓고 활하고 화살을 주면서 이제 닭을 쏴서 맞춰라. 이제 이렇게 이제 시켰는데 직원들이 이제 못 맞추거나 아마 차마 못 쏘거나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한 행동이 이제 일본도를 가져와서 닭을 베라. 이제 이러면서 이제 이것들이 알려졌어요. 알려지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화제가 되는데 석궁을 든 남자가 계속 힘들어하자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야, 이게 장난해? 공부를 샀죠. 이 행위보다 사실은 더 사람들한테 충격을 준 거는 이제 퇴직 직원이죠. 퇴직 직원인 A 씨를 이제 전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 그 이제 폭행했던 이유도 그거예요. 이분이 퇴사를 했잖아요. 퇴사하고 나서 사내 게시판에 이 장난으로 이 양 회장인 척하고 댓글을 올렸는데 이제 그걸 보고 들어와라. 무자비하게 이제 폭행을 했던 그런 사건이에요. 아, 사람이 뭔지 알아? 몰라. 이거 집어도 무서워? 그러면 반대편 같은 욕을 해? 사과 똑바로 해. 너 살려면 똑바로 사과해. 진정성 있게. 죽을 줄 알아. 똑바로 해. 큰 소리로. 죄송합니다. 그 전에도 이제 이 양 회장은 어떤 식이냐면 회식을 하다가 직원한테 건배사 시켰는데 건배사가 마음에 안 드니까 입을 벌리라 그래서 생마늘을 한 주먹을 입에 직원들을 일렬로 세워놓고 핫소스를 입에다 강제로 넣고. 그게 2018년에 있었다는 게 저는 그러니까요. 상상을 못했어요. 불과 3년 전이잖아요. 사실 양회 넘어갈 수 없는 행동으로 공부를 잘한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근데 언제부터 갑을이라는 말이 시작이 된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신조어로 생겨진 말인데 이제 그 어떤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어떤 압력을 행사한다든지 뭐 이런 행위들을 이제 말한 신조어가 이제 갑질이라는 건데, 대표적인 갑질 사건 중에 하나가 옛날에 항공 땅 사건. 네, 기억나시겠지만 이거는 해외에서도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뉴욕 타임즈에서 이제 이 사건을 보도를 하는데 갑질이란 말을 번역할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그 영어로 하면 뭐가 될까요? 영어로 뭐가 되지? 뭐 괴롭힌다. 뭐 무슨 뭐 약하죠. 단어로 해야 되는데 그 약하죠. 네. 그 맛이 안 살죠. 그 맛이. 그래서 뉴욕 타임즈에서 도저히 번역할 길이 없어서 갑질 이렇게 네, 네. 영어로.
예, 거기서는 이제 어떻게 규정지었냐면 봉건사회 영주처럼 부하 직원이나 하청 업체 직원들을 대하는 이제 태도. 태도권을 쥐고 흔들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하는 얘기.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또 사실 이제 우리가 요즘에 좀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갑질 중에 하나가 강북구 우이동에서 벌어진 그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갑질 사건이 있었는데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에게 코뼈가 부러질 정도로 폭행당하고 협박에 시달렸다며 오늘 새벽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유서에는 억울함을 풀 길이 없다는 호소가 담겼는데 시작은 주차 문제였다고 합니다. 1층에 있는 아파트가 왜 주차장이 좁은 데는 평행 주차를 하잖아요. 차가 나가야 되니까 이 아파트 경비원분이 차를 밀잖아요. 미는데 이제 이 차주가 입주민이죠. 입주민이 나타나서 너 내가 차 밀지 말라 그랬지 내 차. 그리고 이제 막 욕을 하면서 이제 거기서 주먹으로 폭행을 해요. 이 관리 사무실로 데려가요. 데려가서 이제 사표를 써라. 이렇게 굉장히 오랫동안 종용을 해요. 자신의 차를 밀려는 경비원을 힘껏 밀칩니다. 이어 어깨를 잡아채 또 한 번 밀친 뒤 관리실로 끌고 가 관리소장에 당장 해고하라고 윽박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며칠 안 있다가 아파트 화단에서 이제 화단 정리를 하고 있는 최희석 씨를 다시 맞닥뜨려요. 그러면서 이제 너 아직까지도 그만두라니까 왜 이 자식아 뭐 어쩌고저쩌고. 이거 무슨 그래서 그 경비실이 있는 화장실 안으로 끌고 가서 이 안에서 이제 폭행을. 더 악질이네. 네, 정말 악질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폭행을 당하고 이분이 밖으로 뛰쳐나와가지고 이제 구조를 요청을 해요. 이제 그 상황에서 이 가해자가 갑자기 난데없이 뒹굴어요.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이 상황에서 이제 문자를 보내는데 그 문자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보낸 진단서 참조하시고 일단 돈 많이 만들어 놓으셔야 할 겁니다. 수술비만 2천만 원이 넘고 장애인 등록이 된다니 참 남들 얘기로 머슴한테 가슴 맞아 넘어져서 디스크 수술을 해야 하는 등 망신인지 모르겠소. 이게 뭐냐면 자기도 맞았다는 거예요. 실제 그렇지도 않아. 쉽게 말하면 이제 내 치료비 물 생각해라. 약간 협박이네요. 협박, 그렇죠. 협박이죠. 협박이죠.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옛날에 다친 사고로 진단서를 조작해가지고 그걸 또 문자로 보낸 거예요. 네. 그리고 아무쪼록 친형님한테 맞아서 부러져 내려앉은 코 쾌차하시고 코가 부러졌으니 내일부터 근무도 못 하시겠군요. 이 최희석 씨는 친형님한테 맞은 적이 없어요. 가해자한테 맞은 거지. 그러니까 이 문자를 통해서 자기의 행동을 쌍방폭행 내지는 없었던 일을 마치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결국에 이제 이 경비원 최희석 씨가 본인의 집 아파트에서 투신을 해서 이제 삶을 이제 마감하게 되는 사건이거든요. 사직서 안 됐다고 산으로 끌고 가서 너 100대 맞고 이 새끼야 너 집에서 모르게 죽여버린다고 꼭 씨를 강력히 처벌해 주세요. 경비가 억울한 일이 안 당하도록 제발 도와주세요. 강력히 처벌해 주세요. 하지만 심 씨는 끝내 죄를 인정하지도 유족에게 사과하지도 않았습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쌍방 폭행이라고 주장하시는 건 오늘도 그렇게 주장하셨나요? 내 동생 살리겠어! 내 동생 살리라 이 자식아!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요. 이거 증명하기도 쉽지 않았겠어요. 폭행한 거는 물었겠지만 극단적 선택까지 하게 만드는 그 과정에 대한 책임은 못 물었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보면 죗값을 더 받아야 되는 사람. 더 받아야 되죠. 사실은 이건 살인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경비원분들의 가장 안타까운 점은 대부분 갑이 한 사람이고 을이 많잖아요. 그렇죠. 아파트 경비원분은 을이 한 분이에요. 그리고 전 아파트 주민이 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난 취약지구에 있는 을이에요. 대부분의 사실 아파트 주민들은 경비 아저씨한테 되게 도움을 좋죠. 많이 잘 받는 걸 지내죠, 알기 사실은. 때문에 잘 지내죠. 잘 지내죠. 뭐라도 좀 갖다 드리려고 그러고 네, 또 이러는데 입주민에 의한 갑질 사건이 없어지지 않는 이유가 대부분 이제 그 이 입주자 대표 협의회 뭐 이런 데서 이제 경비원분들을 고용을 하는데 직접적으로 고용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용역 회사처럼. 용역 회사에다 보내서 거기서 이제 그 계약을 해가지고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얘기를 해도 회사 입장에서는 이걸 얘기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순간에 거래를 다른 끊어버리거나. 업체랑 계약을 하면 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이 끊어지게 되니까 이거 자체가 개선이 되지가 갑질할 수 있었다는 게 결국은 그 갑질을 당하는 사람이 그걸 방어할 어떤 그 보호 장치가 없었다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개는 그 계약직이고 상태가 굉장히 불안정하니까 그런 식의 갑질이 먹힐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의 선의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으면 구조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게 돼 있다면 누군가는 저지른다는 거예요. 한 남성이 분리수거 중인 경비원의 목덜미를 잡더니 바닥으로 내동댕이 칩니다. 백화점 고객이 점원을 폭행하고 폭언을 한 영상이 공개되는 등 고객의 이른바 갑질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비 노동자 보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른바 괴롭힘 금지법과 관련해 의미 있는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괴롭힘의 가해자일 경우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기존 고객응대 근로자에만 적용되던 보호 범위를 경비원으로까지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이 노동의 사각지대에 놓였는데 우리가 사실 우리 사회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렇게 논란이 된 사건, 사고들로 저는 또 아이를 많이 보는 의사니까 다 큰 어른은 잘 안 바뀌어요. 오늘 이 순간 여기서부터 오늘부터 네. 아우 죄송합니다 지금. 네. 하마터면 좀 이렇게 가슴 옆에서 집에 다 돌아가서 오늘 이 순간부터 아이들을 잘 가르치면 20년쯤 후에는 굉장히 더 좋은 세상이 올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을 준비해야 된다 저는 보는데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굉장히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봐야 되는지 이것부터 잘 가르쳐야 되고요. 또 하나는 내면의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공격성 이러면 굉장히 어감이 좀 나쁘잖아요. 근데 공격적인 거와 공격성은 다른 거거든요. 정상적 공격성의 발달, 그러니까 노멀 어그레이션의 발달이라고 하는데요. 누가 함부로 할 때는 왜 그러시는데요?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고 정상적인 공격성이 잘 발달을 하면 지나치게 위축되지도 않고 지나치게 공격적이지도 않은 거죠. 정말 아이들한테 가장 큰 많은 좋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게 부모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부모가 바뀌면 아이들에겐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맨날 얘기를 하는데요. 아이한테 이런 인간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가르쳐준다면 아주 작은 변화지만 이게 쌓이다 보면 나중에 다른 길로 가 있거든요. 아이들이 그런 일을 안 겪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아이들이 깨끗하고 맑게 잘 자라서 제가 노후에 좋은 세상을 살았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오은영 박사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준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요즘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스라이팅. 네. 굉장히 다양한 사회적인 상황에 적용을 해서 쓰는 것 같아요. 정확히 의미를 잘 모르는 분들도 많고. 네, 굉장히 많습니다. 가스라이팅은 이제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어떤 사람의 심리 상태에 조작을 가해서 그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신하게 하고 일종의 심리적 학대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말해? 걔한테 갇혀 있는 것 같았어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피해자라는 걸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이제 가스라이팅보다는 이제 현재는 심리적 지배 이렇게 사실 이제 이거는 가스등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유래돼서 가스라이팅. 이 가스라이팅이 아주 전형적인 걸 보여주는 영화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그 영화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남편은 사실 이제 재산을 목적으로 결혼을 해서 그 위층의 보석을 탈취하기 위해서 이제 보석을 찾으려면 등을 밝혀야 되잖아요. 그 당시에 가스등은 여러 가구들이 나눴으니까 불빛이 희미해지는 거죠. 근데 이걸 감추기 위해서 이제 그 아내가 좀 불이 희미해지는 것 같다.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가 들린다고? 네가 잘못 들은 거야. 라든가 아니면 네가 너무 예민해서 그래. 그러면서 이 사람이 현실에서 경험한 여러 가지의 감각이라든가 판단을 왜곡을 시켜서 결국은 이 부인이 이러면서 점점 피폐해져 가는 이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다른 폭력과는 달리 이 가스라이팅은 아주 가까운 대상과의 관계에서 일어나거든요. 부모 자녀 관계, 아주 가까운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이렇게 가까운 사이에서 애착의 형태를 띠고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정서적인 심리적인 학대라는 거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가스라이팅이 사실 시작은 언제나 관계를 맺는 데서 시작을 해요. 친밀한 관계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니까 너 얘기를 들어주지 어디 얘기를 해봐. 이러면서 이제 친밀한 관계가 진행이 되다 보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 상대가 한 실수에 대해서 굉장히 침소봉대를 해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맨날 이렇게 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니? 그러니까 이제 상대를 굉장히 폄하하고 문제가 많은 사람인 것처럼. 그럼 이제 상대가 자기 자신에 대한 불확실성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거 내가 잘하고 있나? 그러면서 이제 상대한테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맞아요? 그래 끊임없이 물어보고 상대의 판단을 이제 기다리고. 그래서 사실 그 사건에서도 그 이미 언론에 보도된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는 끊임없이 보고를 해요. 보고를 하고 상대한테 명령과 지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판단을 내려주고 이제 이런 일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대가 사람들이 그러는데 너 나한테 너무 심하게 대한다고 사람들이 그러던데 그러면 그들이 뭘 알아? 내가 널 더 잘 알지. 이러면서 이제 이 사람을 조금 고립시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람이 굉장히 논리적 판단을 하는 데에 문제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점점점 고립이 되죠. 이 사람이 이제 상당히 피폐해져가는 이런 관계를 이제 가스라이팅을 한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죠. 세 모녀가 어머니를 그 카페에서 그 CCTV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폭행을 해서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그래서 이게 존속살인으로 60대 친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큰딸 A씨 등 세 자매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자매는 3시간가량 친어머니를 둔기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하는 과정에서 봤더니 지인이라는 어떤 분의 가스라이팅을 이 세 딸들이 받고 그걸로 인해 이제 이런 아주 처참하고 끔찍한 조종당한 것처럼. 네네. 이들은 어머니가 자녀들의 길을 꺾는다는 지인의 말을 듣고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네. 그래서 이 돌아가신 어머니가 사실은 남편과의 불화가 있어서 인근에 가깝게 지내는 그 가해자와 좀 친해졌어요. 처음에 이제 이런 관계를 맺으면서 가해자가 제일 먼저 한 게 남편하고 떨어뜨려 놓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자꾸 이렇게 조종을 해서 이 아버지한테 아주 심하게 대하게 해서 이 아버지가 손을 들고 집을 나갔고 그 다음에 이 딸들에게도 너희들은 재벌집이나 명문가의 시집을 갈 수 있는 아이들인데 니네 엄마가 뭘 잘못해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는 거다. 너네 엄마를 깨우쳐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 딸들이 그 조종을 심각하게 잘 받아들여가지고 이 어머니를 CCTV 없는 데서 때리고 그래서 결국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보도에 의하면 이 가해자의 변호사를 공유하고 있고 변호인을 여전히 내 가해자와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이 세 딸들이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제가 거의 언론 이 보도를 정도면 통해 가스라이팅이 아니고 접했습니다. 세뇌 수준이네요. 네네. 네. 세뇌죠. 네. 네. 근데 이제 가해자들의 이제 심리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들이 많기는 해요. 나르시시스틱한 그런 어떤 인격적 특성을 갖고 있다고도 하고요. 근데 이들의 기본은 상대에 대한 굉장한 지배력과 통제력이죠. 자기의 지배력과 통제력, 자기한테 지나치게 의존하게 하고 다 벼락펴락하는 거죠. 일종의 그걸로 쾌감 같은 걸까요? 쾌감보다는 그것이 그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보는 거죠, 일종의. 자기 조직의 회사나 기관의 장으로 그런 나르시스틱한 사람이 와버리면 그거 피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불이 같이 존재하는 가스라이팅. 그런 경험이 있죠, 다들. 이러한 가스라이팅이 대체로는 평등한 관계에서 안 이루어져요. 대개는 그러니까 상하, 위계질서 아니면 파워에 있어서 이 평등하지 않은 관계에서 아주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개인한테 미치는 좋지 않은 영향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보는 거죠. 이게 이제 가스라이팅을 겪는 사람한테 당하는 피해자한테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요. 그 사람을 교화시키거나 설명을 해서 그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건 불가능합니다. 단절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가장 좋은 치료법이고요. 사실 이제 이 사람이 조금 나를 가스라이팅 하는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을 약간 회피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물리적으로 약간 거리를 두고 정서적인 거리를 두는 방법. 예를 들어 알았어 그렇게 할게가 아니라 좀 생각은 해볼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거리를 두는 얘기들이거든요. 내가 한번 고려는 해볼게. 거리를 좀 두는. 지나치게 공감 능력이 발달하신 분들도 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라는 건 굉장히 좋은 거지만 이것이 지나치게 너무 발달을 하게 되면 나는 없고 상대가 느끼는 감정에 내가 지나치게 동화가 돼서
내가 나를 좀 객관적으로 보는 힘이 없어지게 되는 걸 늘 주의해야 되거든요.